1945년 독립한 이래 1999년까지 한국은 127억 달러 규모의 공적 개발 원조를 제공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는 현재 환율로 약 17조 116억 원일 만큼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이렇듯 금액이 상당하다 보니 한때 식민지배와 전쟁의 후유증으로 인해 찢어지게 가난했던 1950년대 말 한국 정부의 1년 예산의 75%가 공적 개발 원조액으로 채워질 정도였습니다. 이랬던 한국이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루어내어 원조 수혜국을 벗어났고 2009년엔 OECD 내 개발 원조위원회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원조 공여국으로서 완전히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원조 공여국 15년 차가 된 지금 한국이 원조를 가장 많이 해주고 있는 국가는 어디일까요? 2024년 자료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기에 2023년에 한국이 해외 국가들에게 제공한 원조액을 고려하여 순위를 선정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0위는 우크라이나입니다. 2023년에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공적 개발 원조액은 5,300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공적 개발 원조액은 2022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모두가 알고 있듯이 러시아의 침공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입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원조의 대부분이 양자 현물, 곡물 지원 혹은 전후 복구 지원, 보건 위생 개선인 것만 봐도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최근 들어 격화되고 있지만 한국이 2023년에 제공한 원조는 2022년 대비 2,550만 달러가량 감소했습니다. 9위는 엘살바도르입니다. 2023년에 한국이 엘살바도르에 제공한 공적 개발 원조액은 5,316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엘살바도르 내 범죄율이 크게 낮아지며 치안이 점차 안정되자 엘살바도르 정부는 경제 발전을 이루어내기 위해 다양한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해외 선진국으로부터 받는 경제 원조를 늘리고 있는데 한국이 바로 그 주요 해외 선진국 중 하나입니다. 한국이 엘살바도르에 제공한 원조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경제 발전의 핵심인 물류와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는 로스초로스 교량 건설 및 도로 확장 사업, 마카우틀랑 확장 사업 등인 것만 봐도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국이 2023년에 제공한 원조액은 2022년 457만 달러 대비 12배가량이 한 번에 늘며 엘살바도르는 2023년 들어 주요 경제 협력국으로 부상했습니다. 8위는 몽골입니다. 2023년에 한국이 몽골에 제공한 공적 개발 원조액은 6,336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몽골은 최근 5% 이상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자랑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많은 인구가 울란바토르로 몰려들고 있지만 몽골인들의 대부분이 전통적으로 유목 생활을 했기에 울란바토르 내 주택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렇기에 한국이 제공하는 원조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공공주택 단지 건설 사업 등 주거와 관련된 사업들인 것만 봐도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몽골은 넓은 영토로 인해 지방에 낙후된 난방 설비들이 많은데 몽골은 한국의 지원을 통해 이를 개선하는 사업 역시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이 2022년에 몽골에 제공한 원조액은 6,495만 달러로 2023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7위는 라오스입니다. 2023년에 한국이 라오스에 제공한 공적 개발 원조액은 6,625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라오스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메콩 강변 인근의 침수 피해가 심각한데 때문에 한국이 라오스에 제공하는 원조로 진행되는 주요 사업 중 하나가 바로 메콩 강변 종합관리 사업입니다. 또한 메콩 강변 인근 비옥한 농가 밭이 있지만 라오스의 농촌은 낙후된 시설과 낮은 소득으로 인해 상당히 열악한데 때문에 라오스는 비슷한 경험이 있는 한국의 도움을 받으며 농촌 종합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2023년에 제공한 원조액은 2022년 7,489만 달러 대비 800만 달러 이상 줄긴 했으나 2022년과 동일하게 라오스는 한국으로부터 공적 개발 원조액을 가장 많이 받은 국가 순위 7위를 유지했습니다. 6위는 에티오피아입니다. 2023년에 한국이 에티오피아에 제공한 공적 개발 원조액은 7,829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빠르게 커가고 있지만 한국의 60에서 70년대처럼 국가 재정이 부족하여 사회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주요 해외 선진국들의 원조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이때 손을 내민 국가가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이 에티오피아에 제공하는 원조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주요 사업이 국가 전력망 확충 사업, 농촌 개발 사업, 고르테피도로 개선 사업인 것만 봐도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이 2023년에 에티오피아에 제공한 원조액은 2022년 1억 2,499만 달러 대비 무려 4,670만 달러가 감소하며 순위권에 있는 국가 중 최대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이는 한국의 원조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 건수가 2022년 100건 대비 2023년에 28건가량 감소한 탓으로 확인되었습니다. 5위는 필리핀입니다. 2023년에 한국이 필리핀에 제공한 공적개발 원조액은 9,155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필리핀이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 매년 5% 이상씩 빠르게 성장하자 그동안 필리핀을 괴롭히던 수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경제성장의 핵심인 물류와 교통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커지기 시작했는데, 이에 필리핀 정부는 주요 해외 선진국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손을 내민 국가가 바로 한국입니다. 최근 한국의 원조로 진행되는 사업 중 규모가 가장 큰 사업들이 한라우강 다목적 사업, 황일만 교량 건설 사업인 것만 봐도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농촌개발 사업 및 보건 서비스 개선 사업 등이 중점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23년에 한국이 필리핀에 제공한 원조액은 2022년 1억 158만 달러 대비 100만 달러가량 감소했는데, 이는 사업 건수가 227건에서 196건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4위는 인도네시아입니다. 2023년에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제공한 공적개발 원조액은 1억 487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는 무분별한 지하수 남용으로 인한 엄청난 피해를 경험하고 있어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자원 관리에 영향이 있는 주요 해외 선진국들의 도움을 필요로 했는데, 이때 주요 협력국이 바로 한국입니다. 그렇기에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주요 사업 역시 수자원과 관련이 있는 카리안댐 건설 사업, 찌따룬강 유역 홍수 예방 사업, 수자원 엔지니어링 사업입니다. 추가적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수자원 협력이 가속화되면서 2023년에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제공한 원조액은 2022년 6,860만 달러 대비 3,500만 달러가량이 한 번에 증가했습니다. 3위는 캄보디아입니다. 2023년에 한국이 캄보디아에 제공한 공적개발 원조액은 1억 820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캄보디아 경제는 매년 5% 이상씩 성장하고 있어 엄청난 해외 자본이 캄보디아로 밀려 들어가고 있는데, 캄보디아 정부는 이를 활용하여 자국 내 부족한 도로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이 캄보디아에 제공한 원조를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을 살펴봐도 대부분이 지방도로 개선 사업 3차, 48번 국도 개보수 사업, 그리고 2번, 22번 국도 개보수 사업 등 도로 인프라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메콩강 하류에 위치한 캄보디아의 특성상 농업이 주된 산업 중 하나인데, 때문에 캄보디아 정부는 농촌을 개발함에 있어 한국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이 2023년에 캄보디아에 제공한 원조액은 2022년 1억 2,453만 달러 대비 1,600만 달러가량 감소했는데, 이는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수가 2022년 257건에서 2023년 217건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2위는 베트남입니다. 2023년에 한국이 베트남에 제공한 공적개발 원조액은 1억 1,064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캄보디아와 마찬가지로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서 매년 최소 5% 이상의 엄청난 경제성장을 보여주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어느 정도 주요 도시의 인프라가 갖추어지고 안정되자 지방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는데, 때문에 베트남에 들어오는 많은 해외 자본들이 지방개발 사업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이 베트남에 제공하는 공적개발 원조액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도움을 받아 베트남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들이 땀반연작 도로 건설 사업, 뚜엔꽝성 농촌 개발 사업 등인 것만 봐도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베트남은 한국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수자원 관리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는데, 이는 매년 엄청난 강수량에도 수자원 관리가 엉망이고 홍수가 잦아 심각한 깨끗한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옆 나라인 캄보디아와 비교해도 베트남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데, 지난 2022년 캄보디아의 상수도 보급률이 무려 80%에 육박했지만 베트남은 2025년에도 67.3%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한국이 베트남에 제공한 원조액은 2022년 1억 983만 달러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1위는 방글라데시입니다. 2023년에 한국이 방글라데시에 제공한 공적개발 원조액은 1억 7,487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방글라데시는 2018년을 기점으로 최저개발국에서 벗어나 개발도상국에 진입했는데, 성장 속도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2022년의 경제 규모 면에서 파키스탄을 추월했고 동시에 인도의 1인당 GDP를 앞질렀습니다. 간단히 말해 한국의 1970년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방글라데시엔 엄청난 해외 자본이 밀려들고 있는데, 방글라데시 정부는 이를 활용하여 수자원 관리 역량, 보건 서비스 역량 등을 적극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이 방글라데시에 제공하는 원조의 대부분이 여기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들을 살펴보면 반달주리 상수도 개발 사업, BSMED 종합전문센터 병원 건립 사업 등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2023년에 한국이 방글라데시에 제공한 원조액은 2022년 8,789만 달러에 비해 무려 1억 달러 가까이 증가하며 순위권에 있는 국가들 중 최대의 상승폭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까지 한때 찢어지게 가난했던 한국이 선진국으로 성장하여 가장 많이 도와주고 있는 국가 탑10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87년부터 한국은 EDCF, 즉 대외경제협력기금이란 이름으로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및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들에게 유상차관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지만 이자율이 연 0.01에서 2.5%로 연 2.5에서 4%인 IMF, 연 5% 이상인 중국 등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은 편이기에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으로부터 대외경제협력기금을 가장 많이 승인받고 도입한 국가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들이 우리나라에 갚아야 할 유상차관은 얼마나 남았을까요? 오늘 이를 알아보겠습니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을 담당하는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개한 가장 최근 자료를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참고로 영상 속 순위는 대외경제협력기금 승인액입니다. 그리고 영상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0위는 에티오피아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 병력을 파견하여 우리를 도와준 에티오피아는 한국으로부터 11개 사업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 1조 839억 1600만원을 승인받았습니다. 이중 집행액은 4,773억 6,300만원 상당이었고 대출 잔액은 4,719억 원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에티오피아는 한국이 제공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활용하여 2011년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국가전력망 구축 사업, 농촌 개발 사업, 도로 개선 사업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간선급행버스 체계 구축 사업이 실시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9위는 스리랑카입니다. 한국은 스리랑카의 누적액 기준 1조 898억 100만원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승인했습니다. 이중 집행액은 5,540억 원 정도였고 대출 잔액은 3,967억 200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이 제공한 대외경제협력기금은 스리랑카에서 진행되었거나 실시될 30건에 대한 사업을 위한 것이었는데 첫 사업인 1990년 콜롬보 도로 개선 사업을 시작으로 현재는 농촌 개발 사업, 노동자 훈련 사업, 저개발국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사업, 상수도 개발 사업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이 확대되었습니다. 8위는 인도네시아입니다. 현재까지 인도네시아는 한국으로부터 1조 2,897억 4,400만 원 상당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승인받았습니다. 이는 총 25개 사업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이었는데 집행액은 7,462억 8천만 원, 그리고 대출 잔액은 5,700억 9,500만원으로 확인됐습니다. 규모가 큰 만큼 한국이 제공한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진행했거나 진행될 사업들이 많은데 1987년 도로 건설 사업을 시작으로 댐 건설, 보건서비스 개선, 병원 건설, 홍수 예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었고 그리고 최근엔 인도네시아 정부 통합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 홍수 경보 구축 사업 등이 중점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7위는 탄자니아입니다. 탄자니아는 한국으로부터 누적액 기준 1조 3,889억 9,400만원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승인받았습니다. 이는 21건의 사업에 대한 차관이었는데 이중 집행액은 5,933억 8,200만원 그리고 대출 잔액은 5,773억 5,900만원 상당이었습니다. 탄자니아는 2000년대부터 한국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를 통해 도로 개선 및 건설 사업, 교량 건설 사업, 전력망 확충 사업, 교육개혁 사업, 보건 및 의료의 질 개선 사업을 진행했거나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6위는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은 독립한 이래 한국으로부터 19건 사업에 대한 1조 4,276억 1,500만원 상당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승인받았습니다. 이중 집행액은 3천억 원에 약간 못 미쳤고 대출 잔액은 2,200억 원 정도였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한국이 제공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활용하여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1994년 산업단지 건설 사업을 시작으로 의료인력 역량 강화 사업, 도로 개선 사업, 아동병원 건립 사업 등이 실시되었고 현재는 고속철 전동차 구매 사업 및 철도망 현대화 사업이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5위는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는 지금까지 한국으로부터 1조 5,986억 원 상당의 대외경제협력 기금을 승인받았습니다. 이중 집행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대출 잔액은 3,596억 원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이 제공하는 대외경제협력 기금을 바탕으로 이집트에서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업은 총 5건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도로, 학교, 관공서 등을 건설하는 인프라 사업, 교육 역량 개선 사업, 성평등 사업 등이 있고 현재는 철도 전동차 공급 사업이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4위는 필리핀입니다. 에티오피아와 마찬가지로 한국 전쟁 당시 우리를 지원해준 필리핀은 1990년부터 한국의 대외경제협력 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 누적액은 1조 9,619억 1,800만 원이었습니다. 이는 총 25건의 사업에 대한 지원이었는데 집행액은 8,400억 원에 육박했고 대출 잔액은 7,469억 1,00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필리핀이 한국으로부터 대외경제협력 기금을 지원받아 진행했거나 진행 중인 대표적인 사업을 살펴보면 첫 사업인 전화망을 개선하고 현대화하는 사업을 시작으로 현재는 전력망 확충 사업, 도로 건설 사업, 세부 신항만 확장 사업, 공항 개발 사업, 해상교통안전 개선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위는 캄보디아입니다. 한국이 지금까지 캄보디아에 승인한 대외경제협력 기금은 2조 4,119억 1,9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중 집행액이 8,295억 6,400만 원 그리고 대출 잔액이 7,380억 7,100만 원으로 기록됐습니다. 캄보디아가 한국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을 바탕으로 실시했거나 진행 중인 사업의 수가 37건인데 순위가 높은 만큼 사업 분야가 상당히 다양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들만 살펴보면 행정전산망 구축 사업, 댐 건설 사업, 도로 개선 사업, 홍수 예방 사업, 저개발국 새마을 농촌 개발 사업, 병원 건설 사업, 교육 역량 개선 사업 등이 있습니다. 2위는 베트남입니다. 한국이 지금까지 베트남에 승인한 대외경제협력 기금은 68건 사업에 대한 3조 3,868억 200만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중 집행액은 1조 9,923억 2,900만 원이었고 대출 잔액은 1조 6,439억 5,400만 원 정도로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영상 속 순위는 2위이지만 집행액과 대출 잔액은 모두 전체 1위였습니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승인액과 대출 잔액처럼 한국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의 건수 역시 1위인데 그런 만큼 분야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 국도 개선 사업, 병원 건립 사업, 교량 건설 사업, 농촌 개발 사업, 철도 개량 사업, 스마트시티 구축 지원 사업, 약학대학 교육 역량 개발 사업, 장애인 종합재활센터 등이 확인됐습니다. 1위는 지금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방글라데시입니다. 방글라데시는 한국으로부터 누적액 3조 3,966억 9,700만원 상당의 대외경제협력 기금을 승인받았는데 이중 집행액이 1조 3,603억 8,700만원 그리고 대출 잔액이 1조 2,322억 2,1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방글라데시에선 총 33건의 사업이 한국이 제공한 대외경제협력 기금을 바탕으로 진행되었거나 실시될 예정이었는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첫 사업인 송배전 현대화 사업을 시작으로 상수도 개발 사업, 국가통신망 개발 사업 그리고 철도 현대화 사업, 병원 건립 사업 등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으로부터 차관을 가장 많이 도입한 국가 탑10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미있게 보셨는데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